제가 중학교 때 꿈을 벤처기업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 벤처기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중학교 때 명확하게 딱 뭐 진로를 정한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나는 뭔가 좀 도전하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처음 들어간 직장이 SDS예요. 삼성 SDS라고 이제 삼성그룹의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잘 나가는 그러한 이제 IT 기업이 됐는데, 그 당시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그래도 또 사보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미디어 융합 콘텐츠 쪽에 이제 미디어 융합 쪽에 대학원이시니까 아마 이런 사보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아마 조금 이해는 하실 거예요. 뭐 광고 쪽이나 홍보 쪽에 또 마케팅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보에 뭔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특별한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경험은 없고요. 그냥 입사할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낳았다. 근데 둘 낳은 아이들이 딸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보에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한다.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제 이름이 그때 이제 저는 대리였을 때 이제 나왔는데 여기 대리에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요게 보면 장래 희망이 벤처기업 대표이사, 이렇게 아예 사보 있을 때도, 제가 SDS를 다닐 때도 저는 미래 직업, 미래 희망은 벤처기업 대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여러분 직장 다니시지만 여러분 꿈 미뤄올 때 저는 사업할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저 친구는 언젠가 나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면접 볼 때도 저의 꿈은 벤처기업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 친구 요새 회사에서 일을 좀 배우다가 나가겠네. 근데 이 당시 SDS에 들어가서 제가 뭐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저는 당당하게 저는 미래 꿈은 벤처기업 대표가 되는 겁니다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 대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정한 꿈이 있잖아요. 또는 정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언젠가는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은 그 과정 중에 하나의 그 과정을 걷고 있다. 근데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어렵게 이렇게 대학원 오셨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빨리 길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또 지금 대학원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은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그러한 이제 직종이나 직업에 종사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융합이고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시대거든요. 그런 쪽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몇 학번 같으세요? 네. 네, 있는 그대로 몇 학번이세요? 저는 약간 학번이 좀 오래된 것 같죠? 네. 네, 저는 88학번입니다. 88학번. 네. 88학번인데, 제가 나온 성균관대학교가 제가 산업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과 자체가 이렇게 경영과 그다음에 그 공학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산업공학이라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약간 융합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은 이제 서강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바로 이제 군대는 ROTC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도전하는 거, 뭐 진취적인 거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간 데가 이제 SDS를 들어갔습니다. SDS를 들어갔는데, 제가 왜 그 SDS를 들어가게 됐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벤처 기업 대표였기 때문에 SDS에서도 벤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회가 딱 왔어요. 삼성 그룹 내에서는 이렇게 사내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러분 회사에도 아마 그런 게 있고, 뭐 그룹웨어 같은 게 다 있을 텐데, 그때 저는 싱글이라고 하는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딱 떠가지고 사내 벤처 인력을 모집한다, 이런 공지가 딱 떴어요. 저한테는 기회가 온 거죠. 내가 그동안 벤처기업 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공지사항에 사내 벤처 전문가를 모집한다라는 공지가 떠서 저는 바로 그 공지사항의 게시글을 읽고 거기에 응모하게 됩니다. 응모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모든 직원들한테 싱글의 그 게시판은 동일하게 보여줬고, 나는 뭐 벤처나 나는 현재 직업이 만족하고 뭐 좋아 그러면 뭐 도전을 안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꿈이 벤처기업 대표였기 때문에 벤처라는 말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플랫폼 기업이 어디죠?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 네? 손 들어서.
아직까지 굉장히 약간 쑥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간 조금 더 가면은 조금 이제 카카오 또 말씀하셨고 네이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큰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죠. 네이버. 그게 바로 SDS의 사내 벤처의 첫 번째 기업이에요. 저는 사내 벤처 이때 당시 검색 엔진과 쇼핑, 전자상거래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세 분야로 벤처를 모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쇼핑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런 교실 같은 건물 반 정도로 쇼핑 사무실 벤처가 꾸며졌고 저 반 정도가 검색 엔진 네이버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진 의장, 그 네이버 의장이 그때는 과장님이었고 제가 대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유니플라자라고 하는 쇼핑 쪽에 저는 대리였고 거기는 이제 검색 엔진 네이버의 과장님이었죠. 그래서 항상 점심 때 과장님한테서 과장님 오늘 뭐 시킬까요? 그러면 우리 오늘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그냥 짜장면 시켰던 그 벤처기업이 네이버고 저는 이제 쇼핑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이버가? 예. 지금은 뭐 제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검색 엔진을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후회하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후회는 절대로 안 하는데, 그때 내가 쇼핑을 딱 선택하지 않고, 검색 엔진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딱 하나 후회고, 지금은 너무나 지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을 선택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쇼핑을 선택할 때, 이게 뭐니 해도 전자상거래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게 상품을 팔아야 이 가상의 그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시초죠. 왜냐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를 거래하는 것의 최초의 버전이 인터넷 쇼핑몰이었고 아마 그 전 단계가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아는데 고개가 끄덕이면 저랑 같은 세대예요. 천리안 아세요? 천리안? 네, 저랑 같은 세대예요. 네, 유니텔 아세요? 유니텔?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데, 네, 유니텔과 천리안 이렇게 이제 PC 통신 시대가 있었던,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유니텔이라고 하는 SDS에서 이렇게 이제, 윈도우 버전으로 통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텍스트로 치다가, 이제 윈도우로 치는 게 유니텔이라고 하는 통신 회사고, 거기에 쇼핑이 나와서 유니플라자라고 하는 이제 벤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하다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벤처로 이제 해서 드디어 내가 이제 벤처 회사에 어떤 이제 그 사람이 되는구나 해서 유니플라자라고 하는 사내 벤처가 출발을 하고 검색 엔진은 네이버로 해서 이제 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SDS에서 분사가 됐죠. 검색 엔진도 네이버로 분사하고 저희는 유니플라자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분사가 됐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검색 엔진은 제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거기는 이제 제껴두고 쇼핑 쪽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옥션 지금 아시죠? 옥션. 저희가 그때 2위 그 세상에서 2등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그 옥션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세상은 1등만 기억하죠. 여러분 옥션은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브랜드가 셀피아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셀피아? 네,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2등은 뭐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벤처로 나왔다가 이게 2등으로는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한참 1등이랑 경쟁하다가 저희는 이제 투자를 좀 받는 것도 좀 약하게 받고 옥션은 이베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도 지금 이베이나 옥션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옮긴 회사가 게임 회사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융합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인터넷 쪽에서는 뭐 게임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뭐 쇼핑도 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분야를 다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쇼핑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임 회사에 있거나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뭐 방송에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굉장히 좋은 대학원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융복합을 배우지 않으면 미래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벤처기업에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제가 결혼한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는 항상 제 아이들한테 게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 제발 좀 게임 좀 해라. 공부 좀 하지 말고. 제가 이 게임 회사 다닐 때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게임하라고 한다. 그래서 게임을 계속 제가 강요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이제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약간 이제 교육에 대한 약간의 이제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게임을 계속 돈 버는 것보다 좀 안 되겠다. 그래서 한우리라고 아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우리 들어보셨나요? 한우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책을 엄청나게 읽으신 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게 독서 논술 교육시켜주는 거거든요. 초중고등학교 애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인터넷 사업 본부장으로 옮기면서 이러닝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을 막 하면서 제가 쇼핑, 그 다음에 게임 회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 이러닝 회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이 중요하구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 제가 좀 많이 또 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도 이제 제가 출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회사를 딱 만듭니다. 그게 한스 ENS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한스 ENS를 제가 2013년도에 이제 드디어 대표로서 CEO가 딱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2014년도면 지금 몇 년 전인가요? 9년 전 정도 된 거죠. 9년에 이제 대표이사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럼 메타버스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 그다음에 이제 이러닝으로 하다가 2018년도에 이 앞으로 세상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거, 또 VR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때 저희랑 같이 근무했던 우리 이제 교육 박사님 제 동기분인데 그분이 우리 앞으로 대표님 우리 이 VR 쪽에 교육을 좀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클래스 VR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브랜드를 이제 같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CEO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제 설명을 잠깐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뭔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지금의 VR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분야를 계속 하는 건 굉장히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세대는 복합을 해야 되고 융복합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특정 분야만 이렇게 파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이제는 다양한 분야를 이게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경험을 갖고 그것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 세상이 지금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케팅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영업을 하시든지 이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아마 그것을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졸업하는 시대 또는 여러분이 앞으로 2, 3년 후에는 더 많은 메타버스의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영국에서 이제 저희가 박람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클래스 VR 박람회도 하고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지금 근데 제가 이때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은 게 코로나가 되면서 이 VR에 대한 수요가 이게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바깥을 못 나가고 아이들도 체험 활동을 못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상 공간의 체험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이 클래스 VR을 이렇게 런칭을 했지만 지금은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코로나를 하면서 굉장히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저는 사실 아까도 이렇게 이제 라디오에서 코로나 시대에 좀 성장한 기업 사실 저는 손으로 저는 들고 싶은데 워낙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는 제가 뭐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후배님들이시니까 물론 학부로 저보다 좀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성대에서는 어쨌든 제가 좀 먼저 학교를 나왔으니까 선배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코로나에서 뭔가 살아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가상과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뭔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기획을 여기랑 연관시켜서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또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거나 뭐 그런 쪽의 환경에서 내가 같이 연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점점 이렇게 도태하는 그러니까 끓는 물에 개구리가 있어가지고 불을 떼면 따뜻해지는데 어느 순간에 개구리가 죽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도태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누군지 아시죠? 이 친구가 6살, 그러니까 6학년 때 제가 데리고 있었던 이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6학년 때 선생님 저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강의를 보니까 노래는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가수가 되는 노래를 못해서 가수가 되는 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가 지금 아마 가수가 안 되고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걔 꿈이 그 가수라고 하니까 너는 굉장히 그래도 좀
뭐 노력하면 잘할 것 같아. 너 뭐 춤도 좀 잘 추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꿈을 계속 키우다가 고3 때 이 고등학교 축제에 가서 춤을 추게 됐어요. 이렇게 자기는 춤추는 게 좀 잘하니까.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같이 춤을 췄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기획사의 기획사 관계자가 그 친구를 딱 보더니 저 친구 좀 픽업을 해서 그래서 가수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제가 잘 아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의 부모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무슨 가수냐. 근데 결국은 그 기획사 분이 그 아버님 회사까지 찾아가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결국은 가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아버님 팔자 폈죠. 예, 아버님 팔자 피고 요즘 뭐 내고왕으로 엄청나게 또 내고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또는 회사 또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 어떤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 그것을 제가 한번 강조를 하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잠깐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후배들이니까 제 전화번호는 010-3218-8258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꼭 쓸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퀴즈니까. 요거 퀴즈인데 퀴즈를 맞히는 정답 선착순 6명한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 쿠폰을 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여러분 융복합 사업을 하기 위해 이런 이제 교육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것은 뭐냐면 영화 포스터거든요. 여러분 이제 영화들도 많이 보시죠. 영화 포스터인데 영화 포스터를 빨리 맞추는 분.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딱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선착순 6명한테 정답자한테 제가 쿠폰을 딱 쏴드립니다. 6명이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벤처니까 저는 무조건 손 들고 무조건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하려면 저거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내가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실행하느냐 하고 그냥 생각으로 가는 거하고는 계속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행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그냥 생각으로 듣고 그냥 흐르는 사람들은 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떤 영화일까요? 저한테 답을 주세요. 자, 어떤 영화일까요? 정답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정답. 근데 제가 이 1번 나와가지고 맞힌 사람은 여태까지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그래도 문자로 막 보내시는 분이 계시네. 그렇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한 번의 기회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정답을 주시면 자, 2번. 요거 보면 이제 한 10명 정도 여태까지 맞췄거든요. 요거 보면 이제 영화 제목.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문화 콘텐츠 뭐 미디어 이런 쪽에 그래도 많이 좀 종사하시면 저거는 어떤 거다? 라고 딱. 예. 이제 막 옵니다. 역시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 그렇지만 아직 그 순위에는 아직은 남았어요. 우선순위가 남았습니다. 자, 3번 하면 거의 뭐 많이 맞히시긴 한데, 이거 이제 3번이 안정적으로. 이제 2번까지는 도전하시는 분들이고, 3번은 약간 안정적인 분들이긴 한데, 3번. 이거 나오면 이제 거의 정답을 많이. 네. 여러분 사고를 한번 이렇게 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3번 나오면 어떤 영화일까요? 막 이제 정답이 아직까지는 5명 안에 못 들었어요. 막 옵니다. 네. 그 전화번호가 필요한 게, 제가 쿠폰 보내려면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네. 자,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제 빨리 누르는 사람이 정답입니다. 뭐야, 이거? 아니잖아. 네. 5번 할까요? 5번. 6번. 6번 하면 다 거의 알아. 네, 이제 정답이 6명이 다 찾기 때문에 한 명이 아직 한 명이 안 찾네요. 이제 먼저 보내는 분이, 자, 정답을 보내보세요. 네, 빨리 나갈게요. 네. 네, 아깝죠? 네, 콩오 팬더 보내신 분들 많으세요. 자, 콩오 팬더 보내신 분. 네.
그래도 6명 네, 정도 되시네요. 요거 맨 처음에 1, 2번 하면요. 전부 다 아바타라고 얘기하세요. 아바타라고 얘기하고 뭐 토토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자, 정답. 근데 제가 왜 이것도 보여드리냐면 이것도 진짜 약간 의미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시프예요. 시프. 우리나라 말로 사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멘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대학원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공 과목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그쪽에는 전문가시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서 좀 고민이 되거나 하면 교수님한테 또는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선배님한테 이렇게 해서 뭔가 선배님과 또는 이런 멘토를 좀 잘 만나서 내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훌륭한 멘토가 있었어요. 뭐 그게 책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많은 그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멘토를 만나서 내 인생의 어떤 길들을 개척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그 도전으로 지금 대학원 다니시긴 하지만 좋은 멘토를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서두를 너무 길게 했고요. 자, 요거 영화가 메타버스를 함축적으로 영화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영화 얘기를 잠깐 하면 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시죠? 요게 메타버스를 함축적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요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건데 이거 보면 메타버스가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굉장히 이제 막 힘든 막 찌든 삶을 살고 있다가 집에 와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 딱 들어오면 완전히 내가 꿈꾸는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 주인공의 어떤 꿈은 뭐냐면 카레이서를 하는 게 꿈인데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카레이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영화인데 잠깐 볼까요?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피터 파커. 힘들게 막 하다가 이제 뭐 일도 하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현실은 이렇게 힘들어요. 현실 세계는 이렇게 힘든데 이 좁은 집에서 살면서 막 힘들게 살죠. 갈 데도 없고. 이제 이 친구가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은 완전히 새로운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카레이서를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Can you feel this? Yeah.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The Oasis was the brainchild of James Halliday.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보니까 다 보시면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도 나오고 또 여러분이 아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 못 해드렸지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도 보셨죠? 매트릭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지만 그때 당시에 가상의 공간에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주인공이 뭔가 미션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감독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야,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할까? 근데 미래를 예측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다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영화들 전부 다 그런 이제 영화 기획자나 제작자들이 또 작가들이 써서 만든 세계인데 그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실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현실을 만들듯이 메타버스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뭔가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하는 시도를 했을 때 미래에 3, 4년 후에 메타버스 공간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이거는 그냥 아이들이 노는 거고 그냥 지금 뭐 현실이 굉장히 뭐 좋은데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올까? 그렇지만 영화 속에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봤던 모습들이 지금 현실에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메타버스 라이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메타버스가 뜨고 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컨설팅 전문 회사가 맥켄지 아시죠? 거기서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wC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회사지만 메타버스를 이렇게 앞으로 시장에 뜨겠다고 하는 거죠. 이 산업계에 있어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도전이나 그 실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관련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회사나 여러분의 미래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접목해서 가셔야 된다.
뭐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고 실제 메타버스 이용 경험이 있다 그러면 있음이 벌써 50%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메타버스 경험 있는 사람 들어봤더니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속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면 메타버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산업이 구축이 될 때 여러분들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포인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 장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해 주는 도표인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메타, 초월, 가상 초월. 그 다음에 버스는 유니버스, 그래서 세계, 이런 뜻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초월적인 세상,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죠. 왜냐하면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초월적인 세상,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수업 이후에 이제 오늘 특강을 들으셨으니까 아, 그럼 메타버스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동기부여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그 오늘 특강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특강을 들으시고 메타버스를 한번 경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듣기 전까지는 뭐 메타버스가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강사님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꼭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 최초는 SF 소설 스노우라고 하는 건데 이게 92년도에 나온 건데 이때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2년도는 엄청난 시대, 거의 약 30년 전에 그 메타버스 이미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이 코로나 온 기점으로 해서 20년, 21년, 또 올해까지 해서 코로나가 계속 거의 3년째 지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그다음에 비대면,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나 급속하게 우리 시대에, 우리 세계로 확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근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맨날 나가지도 못하고 뭐 경제도 힘들고 이런 쪽에만 있다 보면 그 바깥에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A라는 플랫폼, B라는 플랫폼, 뭐 C라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내가 어떤 플랫폼에 들어갈 거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플랫폼들인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플랫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플랫폼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측면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 데이터, 뭐 그다음에 뭐 화폐도 있고요, 아바타도 있고요, 이런 하드웨어나 그 여러 가지 인플라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메타버스는 저 네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이 증강세계. 요거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A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Augmented Reality라고 해가지고 AR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증강현실의 메타버스 공간. 여러분 포켓몬고 많이 해보셨죠? 예전에 그게 증강현실이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세계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약간 세상, 상상의 세계예요. 그 초월의 세계를 하나 만든 건데 그게 증강현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메타버스가 바로 증강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 세계는 여러분 구글 쓰면 구글어스라고 보이시죠? 구글어스. 그러면 이제 지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또 하나의 어떤 가상의 지구로 만들어가지고 구글에서 카메라를 다 촬영해가지고 내가 에펠탑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에펠탑을 또 카메라를 쫙 보면 새로운 거울 세계,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비친 거울의 공간에서의 메타버스 공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거울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프 로깅은 한마디로 이제 내 생활, 어떤 신체나 또는 그런 어떤 내 행동에 대해서 로깅이 뭐냐면 로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워치 또는 애플워치 보면 이렇게 뭐 심박수 재고 뭐 이렇게 운동수, 걸음수 재잖아요. 그런 게 다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개념의 메타버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박수 보고 아 이거 빨리 걸었네 또는 뭐 걸음수 보고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의 세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또 서비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내 그 인터넷 공간에서 가상의 내 어떤 또 공간이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내 삶을 다 흔적들을 남기면서 뭔가 가상의 세계. 그래서 거기에 뭐 팔로워들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을 그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라이프로깅이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형태고요. 가장 요즘 핫한 형태가 가상 세계. 여기 지금 제페토나 로블록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메타버스 공간이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나를 대변할 아바타가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의 메타버스는 약간 이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접목을 했지만 내가 직접 거기서 뭔가를 하는 아바타는 없었는데 요 가상 세계에서부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유형 중에서는 가장 현실과 미래의 세계, 가상 세계를 나 대신 할 수 있는 제3의 아바타. 이 아바타가 나온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이제 가상 세계 메타버스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세계 메타버스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요거는 경험을 하셨고 요것도 경험하셨고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메타버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현재 많은 플랫폼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경험을 한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과제는 메타버스의 경험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메타버스 한번 경험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메타버스의 유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 아까 저는 이제 가상현실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사회 관계 형성, 디지털 자산 거래, 원격 협업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유형이 바로 이 사회 관계 형성 집단 활동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나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포크나이트 이런 게 전부 다 이 아바타가 있어가지고 사회 관계 형성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뭔가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가 있고 로블록스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로블록스 메타버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이 제페토는 한국에서 만든 어디서 만들었어요? 네이버에서 만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어디라고요? 네이버를 갔어야 되는데 네, 못 가가지고 여기 네이버는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인수를 하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고 이제 요 메타버스 공간, 요건 이제 아이들 약간 게임 형태긴 한데 메타버스. 포크나이트는 이제 뮤직비디오 뭐 이런 이제 약간 예술 문화 쪽에서 뭔가 공연을 할 때 여기 이제 포크나이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이 있고요. 요 딱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제 로블록스하고 이런 이제 제페토. 가입자가 로블록스는 10억 명인 거예요. 이런 거의 중국 인구를 능가하는 정도로 10억 명이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 그리고 미국의 16세 미만 55%가 가입을 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저거 애들 노는 거네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기업에 계시고 아마 제품을 만드시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비자가 누구냐면요. 이 16세 이하의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4, 5년 있으면 바로 20대가 되고 이 친구들이 바로 소비를 하게 되거나 또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0억 명의 메타버스 이용자가 있는 로블록스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개발자가 800만 명 정도가 있다니까 800만 명이면 여러분 개발자가 이 엄청난 인구수에 우리 뭐 서울시 인구의 1200만 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1300만 명. 근데 거기에 서울시 인구의 거의 80%의 개발자가 이 로블록스에서 개발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나이들이 얼마냐면 16세 미만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친구가 1년에 50억을 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16살 된 아들이 이 메타버스 로블록스 공간에서 1년에 50억을 벌어 한 달에 4억씩을 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네, 그런 아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만약에 50억을 번다? 뭐 그 엄마는 뭐 얻고 다니겠죠.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코딩이나 이런 거 게임 만드는 거 게임하는 거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애들이 뭐냐면 게임하면
부모님들 다 게임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모님은 아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님들보다 외국의 부모님들은 개인이나 개인의 꿈에 대해서 더 존중을 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로블록스에서 뭔가 만들었는데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딱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입장료를.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낼 때 코인을 내는 거예요. 코인을 그 개발자한테. 개발자도 나랑 같은 나이고, 나도 코인을 갖고 있는 게 나랑 같은 나이니까 뭐 용돈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내는 거죠. 그 소비자가 몇 명이냐면 10억 명인 거예요. 10억 명. 그러니까 내가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그 로블록스 안에다가 딱 차려놨더니 그 게임을 이용하는 자 수가 뭐 5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 100원씩만 내도 여러분 어떻게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구찌백이 465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게 이제 구찌라고 하는 여러분 그 명품 브랜드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있는 금액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465만 원에 어떤 친구가 그걸 산 거예요. 465만 원에. 여러분 465만 원 현금이 있다. 그러면 이 사이버 구찌백 이거를 465만 원에 사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이 로블록스 안에 있는 그 친구들은 465만 원도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리미티드한 백이기 때문에 이건 언젠간 1000만 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10대에 있는 친구들이 벌써 경제에 대한 거, 뭔가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크면 당연히 거기서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페토가 지금 이제 3억 명, 제가 이제 이거 숫자를 안 고쳤는데 3억 명이 현재는 이제 가입자 수가 3억 명. 그 다음에 얘는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이때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빅히트 YG JYP에서 총 170억을 네이버에 투자해가지고 이 제페토를 만든 이유는 여기 있는 아이돌 스타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팬을 못 만나니까 아이돌 스타를 좀 아바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페토는 좀 아바타를 좀 이쁘게 만들었어요. 약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 요즘 유명한 블랙핑크죠. 셀레나 고메즈 같은 아바타 3D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팬사인회를 했는데, 팬사인회에 모인 친구들이 몇 명이냐면 4,600만 명이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팬사인회를 하는데 4,600만 명이 올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구찌, 나이키, 제페토 내 브랜드샵을 오픈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놀랄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 회사들이 왜 여기에다가 오픈하냐면, 그냥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계속 구찌,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익히게 되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구매할 능력이 되면 현실에 있는 나이키와 구찌백을 사겠죠. 브랜드를 사겠죠. 그래서 미리 프리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메타버스 내에서 뭔가를 마케팅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2, 3년 내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지금 많이 여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금융연수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코인에 관련돼서 반드시 메타버스랑 연결시켜라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떤 업에 종사하는지 다양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정 어떤 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케팅에 관련된 것은 이런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이 로블록스의 아이콘이 이쁘세요? 아바타가 이쁘세요? 요 제페토의 아바타가 이쁘세요? 제페토가 이쁘시고, 여러분 가입을 어디다 하실 거예요? 제페토 하시죠? 그러니까 제페토가 노리는 건 뭐냐면, 이 아시아, 이 한류,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바타를 이쁘게 만드는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여기가 많이 어울리죠. 그래서 뭐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데, 뭐 내 아바타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바타가 이렇게 생겼다. 뭐 제 아바타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저는 매일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제페토. 나를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아바타인데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게 제페토의 구찌샵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바타들도 전부 다 구찌 옷을 입고 있고, 거기에 이제 브랜드들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들어가서 구찌샵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로블록스의 요게 바로 구찌 리미티드 핸드백이에요. 요게 465만 원에 약세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바타들이 구찌백 들고 다니는 저 친구가 있으면 그래도 부럽겠죠.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가시욕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내가 뭐 지역 밖에 돌아다닐 수 없지만 이 메타버스 내에서는 많은 공간을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 프렌드라고 우리나라의 또 SKT에서 개발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아마 기업들이나 뭐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플랫폼인 것 같고 이게 이제 가상회의나 모임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약간 제페토 같은 건데 약간 이제 그런 어른들이 또는 이런 이제 일반인들이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은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축제를 한다든가 뭔가 강의실을 만들어서 뭐 기업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맞는 거, 또는 여러분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디지털 자산 및 상품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그냥 경험하고 뭐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 이 안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디센트럴랜드하고 더 샌드박스, 어스 이렇게 그 유명한 이런 이제 자산을 또는 이제 부동산을 파는 이런 메타버스 공간인데 특히 이제 이 어스2 같은 경우는 어스2 같은 경우는 구글 어스의 2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 세계처럼 아까 거울 세계가 구글 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스2는 여기에 내가 직접 땅을 살 수가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이버 머니로 딱 땅을 사면 그 땅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가상 현실에서. 그래서 실제 여기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 만리장성에 각 나라 국기가 꽂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나라 사람이 거기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리에 해당하는 장성에 이 분야는 여기는 내가 샀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하와이에 섬을 내가 통째로 산다. 근데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을 사면 그 땅이 계속 땅값이 올라가. 왜냐하면 그 땅을 또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뭘로 사느냐? 사이버 머니로 사는 거죠. 가상화폐 이런 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사고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유망한 이 기업인데 이건 게임을 하면서 뭔가 땅을 사고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러면 게임도 만들어서 여기다 올리고 그다음에 땅도 막 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여기다가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실에 있는 기업들이 더 샌드박스에 있는 건물을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래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 뽀로로 기업도 샌드박스에다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뽀로로 이 캐릭터를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를 다니는 수많은 아이들이 뽀로로 캐릭터를 보면서 저거 재밌겠다 그러고 찾아보면 뽀로로 뭐 영상이 딱 나오고 그리고 뭐 아기상어 그거 또 아주 유명한 또 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아기상어 또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나이키 이런 데 다 샀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런 땅을 사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을 거래한다. 예, 여러분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그러니까 여긴 다 외국 거고 우리나라도 또 그러면 이런 땅 사는 메타버스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은 대학교 여기 이제 대학교니까 대학교에 그 3D 건물을 메타버스에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생들이 가상의 내 대학교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내가 나온 학교에 본관을 산 학생도 있고 나는 학생 식당을 살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사놓으면 이제 학생 식당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뭐 들어갈 때 이제 또 뭐 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학교를 파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또 이 자산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협업하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모이거나 뭐 우리가 원격 뭐 수업한다 그러면 줌 수업 정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진짜
원격에서도 들어와서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토론을 하고 어떤 이제 설계 같은 걸 같이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유명한 회사죠. 엔비디아 이런 데가 이런 옴니버스 뭐 자동차를 이렇게 설계하는 것을 교육하는데 또는 조립하는 걸 교육하는데 원격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같이 뭐 토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메타버스 유형 중에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무슨 유형이냐면 SNS 그 서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메타버스. 두 번째가 자산을 거래하는 메타버스. 세 번째가 같이 일을 하는 협업을 하는 메타버스.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의 메타버스가 이제 세상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메타버스의 어떤 특징과 기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XR 기술이에요. 아까 제가 가상세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샘플로 가져온 것 중에 이 오큘러스 아까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도 이거 썼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헤드셋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인데 이게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타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의 전신이 어떤 회사냐면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커 주커버거가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어요. 메타로 바꾸면서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앞서 나간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오큘러스라고 나왔지만 이게 지금 메타 2라는 버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이제 이 헤드셋을 딱 쓰면 이 안에 가상 컨텐츠가 나오는데 그거에 기본적으로 XR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VR 또 뭐 AR, 뭐 MR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XR이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XR이란 무엇일까요? 음악을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 VR, 가상현실은 HMD 같은 기기를 사용합니다. 이 기기들은 사용자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AR, 증강현실은 무엇일까요? 위치와 방향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이거 이제 AR, 증강현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도 특이점들이 있는데요. MR, 혼합현실은 이게 이제 MR이라고 해서 혼합현실. 증강현실의 현실감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기술입니다. 증강현실이 현실 세계 위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것이라면 혼합현실은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처럼 보이는 공간을 가상세계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확장현실, XR은 무엇일까요? XR, 확장현실은 VR, AR, MR을 모두 아우르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의 신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상과학 속에나 등장하던 기술들이 내일 실현되는 오늘입니다. 이 VR, AR, MR을 다 합쳐가지고 X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R을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VR, AR 이해에 대한 어떤 개념도 뭐 요것도 사실 설명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렇게 짧은 동영상으로 VR, AR, MR이 뭐고 이것을 다 합쳐서 XR이라고 한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XR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보는 이제 메타버스의 특징. 사실은 이게 이제 메타예요. 메타 CEO 마커 주커버거가 아바타, 여기도 이제 당연히 친구, 몰입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줘요. 로블록스의 CEO와 이 메타의 CEO가 이제 가상 세계, 또 순간이동, 개인 공간, 뭐 가상 재화,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면서 메타버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메타버스의 특징은 결국은 뭐냐면 경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개인, 아바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의 특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유명한 그 글로벌한 선두 기업들, 로블록스의 CEO나 메타의 CEO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한 기업들이 전부 다 이 메타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메타버스랑 내가 뭔가 연관된 일을 하거나 또는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뭐 마케팅을 하거나 뭐 영업을 하거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태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선두적으로 이렇게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구현 기술은 사실은 이제 네 가지 핵심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는 제가 메타버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플랫폼이나 뭐 디바이스나 여러분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사에서 뭐 만들거나 하기에 굉장히 버거운 큰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는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거 앞으로 메타버스 뜨니까 우리 디바이스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저희 클래스 VR 요거 하고 이 제일 유명한 이제 메타2 요 두 가지가 지금 우리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팔릴 거니까 좀 만들어 볼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 기획하거나 여러분 회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도 지금 이 일을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여기서 들어갔다가 철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배 아파하고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약간 스마트폰 영역에서 했던 건 삼성이 그다음 하드웨어를 잘 팔았는데 이제 메타버스로 가면서는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안경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하드웨어를 못 가지고 있으면 컨텐츠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이 우리나라가 이제 플랫폼은 뭐 제페토 같은 게 있긴 한데 이 하드웨어에 대한 것은 다 외산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늦지 않은 것은 어떤 분야냐면 바로 이 컨텐츠 분야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컨텐츠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처럼 로블록스에 뭔가 어떤 컨텐츠를 또는 게임을 또는 아바타나 또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거 다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바타가 입는 옷을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페토 내에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재단하는 폼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아바타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설계 플랫폼 그 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디자이너나 의상에 대한 개념만 좀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아바타의 옷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한테 옷을 파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두, 어떤 사람은 아까처럼 핸드백, 어떤 사람은 뭐 게임, 어떤 사람은 뭐 집 같은 거 이렇게 설계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런 가상 세계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컨텐츠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에 집중적으로 기울이셔야 된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은 컨텐츠 기업들이 지금 이런 메타버스 쪽에 많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저는 구현 기술이나 총 그 네 가지 형태의 어떤 형태 중에서도 여러분 컨텐츠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는 아주 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텐츠를 좀 관심을 갖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어쨌든 이런 현실 세계에서 이런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 AI, 뭐 디지털, 블록체인, 엑사, 제가 설명드렸던 엑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소통시키고 또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는 것은 아바타와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없어도 컨텐츠가 있으면 뭔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주요한 역할들은 뭐 엑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까지 여러분들 각 분야에 아마 종사하고 계시거나 관련된 기업을 하게 되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XR과 클라우드까지 다 지금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메타버스가 없었으면 이걸 그냥 개별적으로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러한 기술들, 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에 혁명된 그 기술들이 전부 다 이 공간에서 필요하고요.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3D가 복제된 어떤 이제 새로운 가상의 내 아바타, 그러니까 내 새로운 내가 투영된 현실 세계가 투영된 어떤 새로운 공간의 어떤 개념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복제가 되지 않는 거.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뭔가 거래를 할 때 요즘은 NFT라고 하는 이제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을 활용을 해서 뭔가 거래를 할 때 지금 뭐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림에 이제 NFT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어떤 뭐 컨텐츠, 그림 또는 내가 만든 거 이런 것들을 다 NFT를 붙이면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쪽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는 해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그다음 밀레니엄 세대, M세대, Z세대 이렇게 이제 세대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다 X세대 아니면 뭐 밀레니엄 세대겠죠. Z세대도 물론 있을 건데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는 이 MZ세대가 거의 다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이 MZ세대의 성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MZ세대는 특히 Z세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M세대는 그래도 인터넷, 뭐 PC 이런 거를 했는데 이 Z세대는 스마트폰.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디지털에 이미 다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여러분 직장에 후배로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다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거기서 뭔가를 대화하고 뭔가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에 뭔가 이제 뒤처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MZ세대랑은 사실은 대화도 좀 하셔야 되고 뭐 조카가 있거나 뭐 친구가 있으면 그런 쪽을 좀 서로 얘기하셔서 MZ세대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또 어디 가서 주로 활동을 하고 어떤 모임을 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해야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즉 MZ세대 이 Z세대의 특성 것은 사실 뭐 다른 뭐 교수님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텐데 저는 오늘 메타버스에는 이 MZ세대, Z세대가 주도한다. 아까 제가 10대가 거의 뭐 56%, 66%를 거의 참여할 정도로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독창적인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협력 생태계를 만들자. 협력 생태계를 만들자.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각자 영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긴 한데 플랫폼도 여기저기 사실 나오긴 하는데 물론 제페토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SKTA 뭐 이프렌드라든가 벤처기업들이 만든 플랫폼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는 전 세계를 통일시킬 수는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사이트 홈페이지가 나왔을 때 이 차별에 대한 사이트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는 디자인이 좀 좋아. 그럼 디자인 쪽에 전문 사이트를 들어가듯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특징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나 분야가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홈페이지나 뭐 어떤 앱을 많이 사용하듯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또는 여러분들의 그 업무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3-4개는 여러분은 플랫폼을 가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처럼 이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플랫폼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플랫폼을 협력하고 있는 데는 네이버가 주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협업 사례는 NC소프트하고 CJ EMM이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K-팝 플랫폼, K-팝 팬 플랫폼 유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또 만들어서 여기는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으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가입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두나무는 여러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아시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JP 엔터테인먼트하고 해가지고 NFT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자, K-팝 같은 거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뭐 K-팝의 그 스타들,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어떠한 뭐 아바타가 됐든지 뭐가 이렇게 아이콘이 됐든지 뭐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스티커를 구매하듯이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이제 아바타 플랫폼 같은 어떤 이제 그 이벤트 상품들을 구매할 때 이런 이제 NFT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 네이버는 뭐 워낙 이제 좀 결합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페토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카카오가 넷마블하고도 이제 결합돼서 이렇게 이제 합종 연행으로 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들이 이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막 이제 융복합으로 막 기업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 분야만 잘하면 돼라는 시대는 이제 많이 지났죠. 물론 상품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뭔가 융복합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도 메타버스와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내가 지금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뭐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들이 바뀌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런 이제 사례를 봤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전 세계는 뭐 특히 메타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는 사실은 왜 이 메타에 관심을 많냐면, 메타버스 관심이 많냐면 그래픽, 이제 컴퓨터 그래픽 카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픽 처리하는 회사인데 이 메타버스가 다 VR, 뭐 3D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애플, 퀄컴, 뭐 나이키, 디즈니, 현대차. 현대차가 그나마 좀 꼈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시관을 좀 내겠다 해서 뭐 제페토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협업 관계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다 글로벌한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미래 비전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모든 어떤 그 업종들이 여기에 그 관심을 갖고 뭔가 좀 글로벌한 플랫폼이 좀 나와야 되고 글로벌한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좁혀 말하면 이제 컨텐츠를 잘 만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컨텐츠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라들은 뭐냐면 이렇게 주요국에서 전부 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 정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가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핵심적으로 구현하고 있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데가 이제 미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중국은 사실은 이제 뭐 정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주도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정부 주도적으로 하면 조금 이게 더디고 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한국은 뭐 제페타라고 하는 플랫폼을 그나마 로블록스랑 견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약간 차별화된 플랫폼이니까. 그렇지만 글로벌한 가입수로는 아직까지 뭐 3-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인프라부터 플랫폼,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이 다 컨텐츠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메타버스 신사업 선도 전략 발표도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큰 흐름에 한국도 뒤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대학에서도 많은 이제 강의와 뭐 이게 연구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졸업하면 그런 세계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뭐 메타, 이게 이제 메타 이제 로고인데요. 메타 로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이렇게 다 만들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컨텐츠들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애플도 이제 내년도 되면은 아마 애플에서도 메타버스 볼 수 있는 이제 이 디바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워낙 또 잘 만들기 때문에 또 경계의 대상이긴 합니다. 엔비디아에도 이렇게 뭔가 협업할 수 있는, AI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어서 이 글로벌한 기업들은 전부 다 이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많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좀 많이 이제 뒤처지기 전에 좀 가야 된다. 뭐 짧은 시간인데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사실 이제 미래 전망 좀 얘기를 하고 뭐 그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동영상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메타버스가 일상화될 미래, 가상의 어느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근하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사무실에 나가네요. 평소에는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거든요. 주로 아바타를 통해 만나다 보니 동료들의 진짜 얼굴이 있을 정도예요. 메타버스 회의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맞다. 길치 방역치인 저에게 이 스마트 글래스는 외출 시 필수품. 걷고 있는 길마다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거든요.
여기서 왼쪽이래요. 이제 모르는 길도 이제 이렇게 구글 글래스를 쓰면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오, 마침 오늘부터 세일 기간이네요. 일단 하이티콘 특템. 오늘은 바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오후에는 해외 바이오와 미팅이 있거든요. 아, 회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리에서 VR 기기만 착용하면 곧바로 메타버스 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렇게 가상 세계가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딱 쓰면은 바로 재택근무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팀원들도 들어오네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 서로 회의실인 거죠. 진짜 회의실처럼 실감나게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회의 자료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자료 공유는 훨씬 쉬워져서 회의의 질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메타버스 회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침에 보니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고요. 오늘은 장을 좀 봐야겠어요. 토마토가 필요한데 친환경 집에 이게 좋겠네요. 애호박도 하나 사야 하고 구입할 게 많네요. 네? 퇴근 후 마트에 들렸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집에 있어요. 메타버스 내에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메타버스 내 마트가 그대로 구현이 돼 있고 내가 찍으면 이제 카트에 담겨서 주문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잠깐 한강을 보고 싶어 넘어왔어요. 단단한 물결이며 반짝이는 야경. 진짜 한강에 온 것 같죠? 사실 이것도 메타버스예요. 친구랑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나 봐요. 이게 약간 거울 세계랑 아바타가 결합된 메타버스 공간인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아바타가 결합된. 구경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바타를 만나 인사도 하고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셀카도 남길 수 있어요. 현실 세계만큼 아름다운 추억들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도 하나 둘 쌓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 현실 세계에 다가왔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또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요 뒤에도 뭐 시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뭐 문자나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이렇게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전망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 소통, 공연,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메타버스가 전망인데 뭐 쇼핑, 관광, 게임, 스포츠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까지 협업까지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이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이제 거의 디지털 트윈처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대 진화 방향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는 게임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 요게 이제 트윈, 디지털 트윈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아바타가 가상의 어떤 내 아바타 또 가상의 인간이 휴먼 인간, 디지털 휴먼 인간이 나와서 그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돌아다닐 것이고 또 NFT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했던 메타버스가 단순히 그냥 뭐 아바타 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고 전 세계에서는 여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경험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뭔가 상품과 모든 것들이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우고 있는 이런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융복합, 뭐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이 앞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수업을 잘 받으시면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계에 여러분들도 하나의 큰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자질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질문 잠깐 받을까요? 네.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붐이 일었다가 지금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제 체감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오늘 강의를 하셨을 때 너무나 확장된 것들을 많은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아바타 영화를 봤을 때 3D 안경으로 집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확 이슈가 됐다가 네. 그것도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거의 저희 지금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체감할 때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이게 그래픽이 이 고도화되고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좋아질수록 사용자가 들고 있는 PC나 이런 것들의 사용도 좋아져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게임도 마찬가지 그래픽이 좋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양이 좋은 것들로 해서 네. 구현을 해야 되고 해서 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고도화 시스템이 좋지가 않으면 이게 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코로나가 지금 거의 끝나가면서 이것도 좀 많이 이렇게 시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 3D 뭐 TV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거의 사그라진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뭔가 이게 쓰려면 고도화된 어떤 컨텐츠를 활용하려면 이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을 말씀드리면 3D 그 TV는 컨텐츠의 부재였어요. 컨텐츠가 부재고 그다음에 그것은 일방향, 단방향의 어떤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양방향이고 유저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가 왜 활성화되냐면 유저가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리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만 있으면 사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개념처럼 유저가 계속 소통하면서 내가 뭔가를 크리에이티브해서 올리고 그것이 또 내 자산이 되고 뭔가 수익이 되면 더 많은 어떤 컨텐츠 참여와 유저 참여들이 생기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의 지금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2G 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쓸 때 2G 폰이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시대 초창기에 야 여기서 뭐 어떻게 증권을 하고 어떻게 여기서 돈을 보내? 그래도 우리가 은행을 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은행 가는 것보다 여기서 토스에서 보내는 게 훨씬 빠르듯이 유저가 참여하면서 편리성을 주고 거기다가 수익까지 준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아까처럼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이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투자를 하냐면 몇천억, 몇 조 단위를 투자하는 이유는 그런 세계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플랫폼을 차지하면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은 이제 올 것이고 많은 크리에이티브 참여자들이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속 성장할 플랫폼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컨텐츠가 고도화되면 디바이스 사양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폰 사양으로는 충분히 그런 컨텐츠나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디바이스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아까처럼 이제 가상현실을 이걸 쓰게 되면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메타2거든요. 메타2인데 요건 현재 와이파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집에서 붙여야 그러니까 집에서나 이런 교실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는 이게 못 하는 건데 3세대 버전 또 4세대 버전이 계속 메타에서 지금 연구 중인데 4세대 버전이 나오면 5G 모델이 나옵니다. 5G 모델이 나오면 내가 산속에서도 내가 이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굉장히 얇아집니다. 제가 오늘 쓴 걸 보면 안경을 쓴 거 제가 안 가져왔지만 이제 굉장히 얇아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에 대한 개발은 사실은 애플이나 또는 이 메타나 또는 뭐 이렇게 엔비디아나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 회사들이 엄청나게 경량화, 그 다음에 초고화질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예전에 무선 전화기 엄청나게 이렇게 무식하게 들고 다녔던 이 그 헌트 영화에 보면 나오던 이런 큰 무식한 전화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작아졌듯이 디바이스도 다 지금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VR을 쓰고 들어가는 가상 메타버스는 훨씬 더 디바이스가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는 아마 이렇게 무거운 걸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가벼운 걸 쓰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가 컨텐츠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유튜브처럼 메타버스도 수많은 컨텐츠들의 창조자들이 거기서 내 컨텐츠를 팔고 또 컨텐츠를 팔면서 또 수익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활성화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3D 뭐 TV나 또는 이렇게 디바이스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잘 안 하셔도 이렇게 계속 발전할 것이다. 답이 되셨나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VR 헤드셋을 통한 이제 진로 체험을 한다면 그 진로 체험,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용 문제가 조금 궁금한데 그냥 일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진로 체험이랑 이 VR 헤드셋을 활용했을 때 진로 체험이랑 약간 비용이 조금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아, 진로 체험? 네네. 네, 그 굉장히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그 진로 VR로 진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적성 검사를 저희가 VR로 하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VR로 적성 검사를 하고 가상의 직업 이걸로 체험을 하는데 진로 체험이 현재는 딱 두 가지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월드 같이 예를 들면 그런 데 가서 그냥 소방수 그다음에 뭐 미용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카페 뭐 이런 걸 이렇게 경험하는 이제 실제 오프라인이 차려져 있는 진로 체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현재 학생들이 특히 이제 뭐 중학교 자유학기제라든가 뭐 고등학교 진로를 가거나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특히 뭐 물론 이제 대학교 친구들도 이제 취업을 할 때 어떤 직무를 가야 되는지 약간 체험할 수 있는 경우도 그것에 경험 있는 직업인이 와서 우리 직업은 이렇습니다라는 이제 강의식 또는 약간의 이제 실습 이 정도가 이제 진로 체험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가상 진로 체험을 만들어 보니까 가상 진로 체험은 미래의 직업들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현재 경험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쓰고 경험을 하는데 인터랙션이 되면서 어떤 직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컨텐츠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컨텐츠 개발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뭐 개발사나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만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진로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도 미래 직업으로는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이걸 체험해 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개발 쪽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거는 이제 정부나 뭐 기업에서 할 일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비용에 대한 어떤 차이 없이 이제 미래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또 질문. 네. 네, VR 체험방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제 VR로 이제 그 힐링? 노인들한테 이제 여행도 권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뇌 착란 현상 같은 걸 줘서 좀 30분 이상 사용을 권장하지 않거나 구토 증세가 쏠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이게 사업화가 됐을 때 안정성이 좀 있는지 앞으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 또 해주셨는데요.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그 이은혜 교육부 장관,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이거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자가 저거 되게 유해한데 저거를 그 교육부에서 저거를 지금 막 그 학생들한테 씌워준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문구를 썼냐면 그 삼성전자의 그때 오디세이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오디세이의 뒷면에 보면 이거를 뭐 과도하게 쓰면 뭐 정신착란 뭐 이런 약간의 이제 부작용, 발작 증상이 일어납니다라는 문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캡처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위험한 것을 교육부 장관이 저렇게 학생들에게 씌워준다라고 해서 교육부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19년도 말에. 그래서 관계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토론회의를, 대책회의를. 저는 이제 그때 VR 교육적 담당 이제 그 업계 종사자로서 제가 참여를 해서 제가 회의를 했는데 그때 안과 전문의도 왔었고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도 왔었고 그다음에 교사분들도 왔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 그 헤드셋을 개발한 분도 왔었고 그다음에 이런 컨텐츠를 개발한 저희도 가서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첫 번째 삼성전자에서 니네가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냐 했더니 그건 자기가 실험적으로나 이런 거를 임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경고성 문구를 넣었을 뿐이지 이것을 뭔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13세 이상은 써지만 13세 이하는 약간의 이제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경고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안과 선생님은 특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걸 쓰면 특히 이 사시나 난시 같은 친구들이 이걸 쓰면은 약간 집중도가 되면서 눈동자에 대한 어떤 시력 교정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외국의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30분, 20분 쓰는 건 문제지만 치료 목적으로 뭐 10분이나 15분 정도 쓰는 거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분들도 선생님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선생님이 컨트롤하지 않은
특히 이제 이 메타2 같은 경우는 개인용이기 때문에 집에서 학생들이 부모 통제나 어떤 통제 없이 이거를 10분, 15분 계속 게임을 하면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서는 선생님이 통제하에서 요거를 한 10분, 15분 미만으로 쓰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제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나 어떤 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약간 통제할 수 있는 컨텐츠가 지금 길어야 10분 정도거든요. 많이 길어야 15분이라서 뭐 30분, 40분 쓰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VR 영화도 길어야 25분,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VR 영화를 봐도 거의 뭐 입체적으로 보지만 30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15분 미만으로 쓰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약간 어지럼증이 있는 것은 요 하드웨어가 컨텐츠를 따라가지 못하는 약간의 이제 그 헤르츠 문제가 생겨서 시선과 컨텐츠가 뇌 속에서 인지하는 것들이 부적합으로 판단이 돼서 이게 어지러움이 생기는데 지금은 이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현실처럼 시선을 그대로 움직이는 컨텐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내에서 사용자한테 이제 이런 제공을 해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 교육부에서도 만들고 컨텐츠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컨텐츠들도 이제 교육부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8시가 돼가지고 또 계속 질문을 받으면 저는 좋은데 여러분이 또 빨리 또 가셔야 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교육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